안녕하세요, 조기모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용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가이아기와 인연이 되어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아기와 함께 동영상 촬영할 내용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해 그 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촬영할 책은 정확한 폼 컨트롤을 위한 슬라이스 철저 마스터란 책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가장 핫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부터 일본 서적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이 다다큐빅이라는 곳이 엄청난 책을 많이 예전서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현대적으로 다시 편집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라는 단어를 보고서 혹시라도 슬라이싱과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섹션, 그러니까 잘게 나누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커트를 할 때 잘게 나누어서 정교하게 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먼저 작품이 총 18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커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도한 질감 처리로 스타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감 처리를 적게 하면서 정확한 섹션을 사용해서 스타일을 만든다는, 정확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서부터 커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G계열 폼 그레듀에이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랭스 보부 계열을 자르겠습니다. 현재 커트를 하실 때 수평 섹션을 나누어서 바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다른 커트 방식과 좀 다르게 먼저 제일 처음에 어떤 걸 하냐면요, 원랭스를 먼저 설정을 해요. 원랭스 설정을 한 후에 수평으로 슬라이스를 나누어서 그 다음에 각도, 리프트를 사용해서 조금씩 그레듀에이션의 층을 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NG 컷과 OK 컷을 넣으면서 슬라이스를 잘못 나눴을 경우와 슬라이스를 잘 나눴을 경우를 비교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모습까지 나와 있고, 좀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래도 질감 처리하는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샵에서 커트를 하시면서 질감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트를 먼저 양쪽을 다 자르고 반은 튜닝을 사용해서, 튜닝 가위를 사용해서 질감 처리를 할 거고요. 반은 슬라이드 가위를 사용해서 질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가위를 사용할 때는 슬라이싱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양한 테크닉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랭스 보부 계열의 스타일을 자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일을 자를 때 처음서부터 층을 내면서 잘라도 되지만은 먼저 원랭스 아웃라인을 이쁘게 잡아놓고 그 후에 층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랭스를 자를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밸런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맞출 때 뒤에서 커트했을 시
사이드에서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르게 사이드서부터 먼저 길이를 설정하고 원넥스 라인을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빗과 가위를 사용해서 홈컷을 진행할 건데요. 자, 빗질해서 자, 귀 부분 텐션 빼주고, 자, 가위로 잡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내가 자르는 선보다 한 1cm 정도 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항상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여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길이를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머리도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현재 뒤쪽에 있는 머리는 사이드 안쪽을 길이를 잘라놓고 다시 뒤에를 맞추고 뒤에를 자를 겁니다. 그럼 원하는 길이를 자르셨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항상 지금 잘랐던 길이보다 길게 자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길이를 보시고 내가 그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홈컷을 진행해 주고요.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시고 그 길어진 만큼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를 먼저 길이를 설정해 놓고 뒤쪽에서 자세를 좀 낮춰서 보시면 양쪽의 밸런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잘랐기 때문에 뒤쪽은 살짝 길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 길어진 부분을 제거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뒤쪽을 잠시 자르시면 됩니다. 위쪽을 자를 때 빗질을 잘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서 똑바로 정준선에서 빗질을 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옆에서 똑바로 빗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어 투 이어 파트를 기점으로 전부 다 올백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자, 그 이후에 자, 위에서 가운데에서 빗끝을 사용해서 자, 이어 투 이어 파트와 정준선 라인의 중간 부위를 빗끝을 사용해서 중간 부위들을 방사선 모양으로 빗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나머지 부분들을 빗질을 해주면 방사선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게끔 빗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잘라놨던 가이드에 맞춰서 그대로 두상 따라 돌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트는 보통 뒤에서부터 잘라서 다시 사이드를 자르면서 원하는 길이를 못 잘랐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원넥스 커트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넥스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평 슬라이스와 리프트를 사용해서 이제 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정준선을 나눠주시고요. 자, 다음 네이프에서 한 4cm 정도, 4cm 정도
위에서 슬라이스를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설정해놓고 하는 커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밑선이라는 게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층을 얼마큼 낸다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만큼 자르면은 그만큼 그대로 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각도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가이드를 보고 막 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자르실 때는 내가 현재 원넥스가 잘려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든다면 뭐 한 3mm만 층을 낸다는 생각으로 커트를 한다면 3mm를 그냥 자르시면 되는 거죠. 자, 머리카락 내가 자를 걸 떠서 내 눈에 보이는 1cm를 자르면 1cm가 층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mm를 자른다면 5mm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층을 내는 커트가 아니기 때문에 각도는 자, 살짝 들어서 끝에 있는 모발을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옆으로 진행하면서 동일하게 들어서 자르게 되면 햄라인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 자른 위치는 그대로 있고 손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끝에 있는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각도를 한 15도 정도 들어서 머리를 하나 잘라주시고 그 다음 커트 할 때 어떻게 그 위치 그대로 해서 손만 틀어주는 거예요. 끝에 있는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게끔. 자, 반대편 하실 때 마찬가지로 자, 잡아놓은 처음에 들었던 15도 정도의 각도, 그 다음에 옆에를 자르면서 동일하게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손끝을 눌러주면 머리카락이 안 잘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섹션의 간격은 한 2cm, 2.5cm 정도 두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각도는 30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부터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래에 있는 가이드를 맞추는 거죠. 아래에 있는 가이드에 맞추어서 커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 가이드에서 잘리지 않게끔 눌러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낮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섹션을 나누면서 사이드에 있는 머리까지 같이 뜰게요.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백에서 사이드까지 한 번에 섹션을 나누셨으면은 아래쪽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 각도를 들면서 계속 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현재 이 사이드에 모발이 없기 때문에 뒤쪽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 그대로 진행하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짧게 잘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눌러줬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현재 이 지역 머리카락이 자를 게 있고 여기서는 잘릴 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커트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뒤쪽에서 짧으신 가위를 그대로 갖고 잘라버리면 사이드가 다 짧게 잘리게 돼요. 그러면 섹션을 나눴을 때 우리는 잘릴 게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좀 전에 잘랐던 각도보다 15도 정도 더 들어서 45도의 각도겠죠. 자, 여기서 가이드에 맞춰서 하나를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서 손이 이렇게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잘리게끔 잘라주면은 뒤쪽에서 살짝 칭인하면서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원랭스 라인을 유지하는 스타일을 잘라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잘랐던 각도, 그 다음 자르면서 각도가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칠해낸 겁니다. 섹션을 나누실 때는 먼저 빗질을 곱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그대로 결따라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섹션부터는 사이드에서도 잘린 머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층을 내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45도의 섹션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45도 각도로. 자, 먼저 들어서 아래 가이드 확인하시고 잘라주시고. 그럼 각도를 동일하게 몇 도로 들어요? 45도로 들어주는데 그건 조금씩 길어져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눌렀던 가이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선 좀 자를 게 덜 나오겠죠. 뒤쪽에서 잘랐던 양보다. 그리고 현재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많은 양의 머리가 뒤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자르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이드도 아주 살짝 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보시면은 디자인 라인은, 이 아웃 라인은 수평이지만 층의 흐름은 살짝 A 라인의 흐름이 흘러요. 자, 동일하게 45도 각도 들어서 섹션은 이 수평으로 섹션을 나누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이 꺾이는 부분, 두상이 꺾이는 부분을 이 섹션을 나누실 때 다들 이렇게를 많이 나누세요. 앞에가 기울어지게끔. 자, 이렇게 해서 자르면 커트의 방향이 뒤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층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 섹션은 이렇게 두상 따라 굴려서 나눠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섹션을 나눠서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란 계란형 모습의 원이 나오게 돼요. 다시
뒤에서부터 자, 이번에는 각도를 45도에서 15도 더 올라간 45도 각도, 네, 90도 각도죠. 그 다음에 이제 15도 올라간 60도의 각도를 사용해서 위험을 자를게요. 자, 60도의 각도로 그대로 들어주시고, 커트를 하시면서 디자인 라인, 이 원랭스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자르는 커트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층이 잘릴 게 많았지만 사이드로 가면서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이 위치까지는 그래도 아래쪽에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얼굴 쪽 페이스 라인 쪽을 보면서 이제는 가이드가 옆에 있는 머리가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잘릴 머리가 많아져요. 스를 따라가면서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무 돌면서 이렇게 다 잘라서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살짝 당긴 상태에서 안전하게 길이를 확보해 놓고 반대편을 잘라서 같이 모서리를 제거하시는 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너무 돌지 말고요. 살짝 옆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같이 잡아서 뾰족해지는, 지금 뾰족해지는 컨벡스 모양의 모서리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머리에 길이에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사용할게요.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섹션이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남았는데, 우리가 각도를 아래에서 계속 15도씩 각도를 올리면서 사용하면서 현재 60도까지 각도를 진행했어요. 그 위에서 75도 각도, 또 90도의 각도를 사용해도 되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웨트 커트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제 뿌리 쪽에서 볼륨이 살아나다 보면은 층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맨 위에서 다시 각도를 올리고 또 마지막에 90도까지 올려서 커트를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60도의 각도로 동일하게 다 맞춰서 자를 겁니다. 편안하게 비치돼서 아래에 있는 가이드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이질을 할 때 보시면 뭐 이렇게 가이질 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르게 가이질 할 때도 있어요. 가이질은 어떤 거를 꼭 사용하라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대신에 내 몸의 위치에 따라서 현재 몸의 우측에서 커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기본 가이드를 사용하고요. 제가 움직이면서 이제 가운데서 자르게 될 때는 또 다른 가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몸의 중심에서 자르다 보니까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섹션을 커트하실 때는, 자, 남은 부분에
남은 부분의 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아래에 있는 가이드를 같이 잡았을 경우 가이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둥그러져 있는 모서리를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둥근의 끝선에 맞춰서 좀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길어진 부분을 몸이 이동하면서 다시 아래에 있는 가이드 맞춰 잘라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들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모서리를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위 자국이 많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살짝 길어지게 잘렸겠죠. 길어진 부분은 제거해주면서 그대로 돌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커트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 커트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면은 이 커트에 가장 어울리는 질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질감 처리를 가위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튜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반반을 해볼게요. 반은 튜닝을 사용해서 하고 반은 가위만 사용해서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위는 무홈 튜닝이에요. 무홈 튜닝이고, 무홈 튜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먼저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저는 항상 두상을 3등분 합니다. 자, 언더, 미들, 오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커트를 해요. 그래서 저 먼저 이 언더존에서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튜닝이 한 지역에서 특히 끝쪽에서 많이 잘리게 되면 그만큼 끝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좀 분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아래쪽을 또 자연스럽게 좀 부피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부피감을 줄일 때 가장 이상적인 질감 처리 튜닝 방법이 이너 레이어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두상과 평행하게끔 튜닝을 한번 찝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끝에 평행하게끔 찝어주고, 그래서 이너 레이어 싱닝, 그 다음에 엔드 싱닝을 같이, 각도는 90도, 두피각도 90도입니다. 두피각도. 그래서 레이어, 엔드 싱닝 이렇게 넣어서 아래쪽을 질감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들존이죠. 미들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휘어지는 안쪽서부터 질감체를 넣어주는데, 이때는 좀 더 스타일을 좀 더 둥글게 보이게끔 이너 그레이주에이션 실링. 자, 이렇게 두상에서 그레이주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른 커팅 라인과 평행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질에서 이너 그레이주에이션 엔드 싱링, 또다시 두피각도 90도 이너 그레이주에이션 엔드 싱링.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수직으로 질감 처리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평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수평으로 하실 때에도 저는 그냥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떴으면 가위의 날이 아래로 가게끔 얘만 좀 신경 써서 그레이주에이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빠지면서 넣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쪽에 있는 머리를 할 때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고객의 가마입니다. 가마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시고 가마 근처에 있는 머리카락은 절대 이너신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릿결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빗질 해서 모발을 들었으면은 자 안쪽에 있는 모발만 그레듀에이션 그 다음에 엔드시닝인 거예요. 자 다시 빗질해서 각도를 들었습니다. 그럼 겉에 있는 머리는 틴닝이 들어가지 않게끔 안쪽에서만 그레듀에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드시닝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너시닝과 엔드시닝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너시닝이라는 거는 내가 자른 커트 형태에 좀 더 그 형태를 이쁘게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드시닝이라는 거는 머리 끝쪽에 넣는 거예요. 내가 자른 커트와 동일하게끔. 그럼 커트를 하다 보면은 가위 자국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자른 커트를 형태를 좀 더 동그랗게 잘 들어가게끔 머리카락을 떠서 자 그레듀에이션 틴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끝을 좀 부드럽게 하게끔 다시 엔드시닝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수직으로 그 다음에 두피각도 90도 자 그 다음에 이 햄라인에 있는 머리카락은 이 페이스 라인은 이렇게 넣었을 경우 짧아진 머리카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엔드시닝 끝쪽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 있는 머리 마지막 위에 있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빗질을 해서 각도 들어서 각도 이렇게 90도 들었어요. 들어서 두상에 그레듀에이션 위쪽이 길어지게끔 그리고 겉에는 똑같이 안 찝죠? 네, 다시 엔드시닝 그리고 질감 처리할 때는 오버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머리 부분에서 질감 처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은 틴닝을 슬라이스처럼 뾰족하게 커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자 먼저 내가 스타일링 할 때 방향을 일로 줄 건지 아니면 뒤로 넘길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뒤로 이렇게 살짝 넘긴다는 가정하에 질감을 넣을 때 어디에서 넣어야 되냐면 현재 뒤쪽이 짧고 앞쪽이 길게끔 틴닝을 넣어줘야 돼요. 슬라이싱을 그러니까 지금 가위를 사용해 틴닝 가위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이 짧고 앞쪽이 길어지게 잘라야 되는데 틴닝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자 모발을 그대로 뒤로 넘어가게끔 잡아줘야 돼요. 질감 처리를 할 때도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잡고 그대로 올려서 뒷방향으로 부드럽게 빗을 빼주면 이렇게 딱 잡히게 돼요. 위로. 그래서 이제서 이 부분을 뒤로 가게끔 해주고 가위를 뒤쪽에서 가위를 이렇게 많이 벌리지 말고요. 이 정도 한 3cm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모발에 껴요. 끝에 낀 상태에서 가위를 잘근잘근 개폐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머리카락이 슬라이싱처럼 벗겨지면서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떠서 가위를 떠서 머리카락을 개폐하면서 다시 떠서 개폐하면서 다시 떠서 개폐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 슬라이싱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은 슬라이싱 가이드를 사용해서 질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위가 스트로크, 예전에 스트로크 가위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건 스트로크 가위가 아니고요. 드라이 커트 가위. 그러니까 이 일반 스트로크 가위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했을 때 드드득
뭐 이렇게 뜯기는 느낌이 나서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위를 사용해주면 아주 부드럽게 잘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역시도 이제 슬라이싱 가위 일종이에요. 근데 일반 이런 커브형 가위들은 슬라이싱 가위가 아니라 일반 커트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위는 이제 일반 커브 가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아주 잘 밀리게 만들어진 가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네이프 쪽을 질감 처리를 이 슬라이싱 가위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 이 가위와 이 가위 둘 중에 어느 걸 전 추천하냐면은, 일단 네이프 쪽을 질감 처리할 때는 그 피치 포인트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직선적인 가위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커브진 가위들이 피치 컨트롤 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면, 반대편과 동일하게끔 먼저 언더존을 나눠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모발이 되게 짧아요. 모를 짧을 때 이때는 어떤 식으로 넣는 거냐면, 자, 똑같이 빗질을 해서 수직으로 잡았으면은, 자, 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상이 평행하게끔. 저는 가위를 개필할 때는 이렇게 그냥 잘게 이렇게 개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손에 딱 붙여놓고 개폐 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끝 쪽에는 다시 동일하게끔 빠지면서 잘라주면은, 자, 이너 레이어 시닝, 그 다음에 엔드 시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안쪽에서 레이어, 끝에서 평행하게끔. 여기 있는 머리는 뒤쪽에 있는 머리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네이프 쪽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미들존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얘를 수직으로 잡고 옆에 쓰셔서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고 부드럽게 커트가 되게끔 이렇게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 가위를 벌려서 집어넣고 자르면서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는 거예요.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머리를 수평으로 잡았으면 가위가 있죠. 옆에서 가위를 벌려서, 자, 이때 좀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몸의 위치가 우측으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똑바로 서서 팔이 많이 안 꺾여요. 팔이 많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꺾인다는 게 아니라 이 가위 방향이 사선이 잘 되려면 손목을 꺾는 보다도 몸이 이렇게 이동해 주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을 좀 이동해 주시고, 자, 수평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가위 사선인 상태에서 가위 대고 그대로 가위를 개폐하면서 나와주는 거예요. 자, 엄지 봐봐요. 엄지를 벌렸어요. 그 상태에서 엄지를 그대로 닫아주면서 살짝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가위 떠서 집어넣고, 자, 이너 시닝 넣었던 위치, 안쪽에 넣었던 위치에서 그대로 가위를 닫으면서 내려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넣고 내려와주고 다시 넣고 내려와주고, 이렇게 수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를 동일하게끔 다시 수직으로 잡아서 아래쪽에서입니다. 아래쪽에서 가위 넣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가위 엄지만 여기 닫으면서 내려와주고, 다시 떠야겠죠. 뜬 상태에서 잘라주고, 뜬 상태에서 잘라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강하지만 자, 위에서는 아무래도 겉에 있는 머리가 안 자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자를 때는 거의 대부분 지금처럼 대고서 잘라주는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위를 잡는 방식이 좀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거냐면 가위를 이렇게 잡고 있을 경우는 손목을 꺾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의 방향도 잘 꺾이게끔 감싸서 가위 방향을 일단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팔목을 가만히 있지만은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는 가위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은 질감을 슬라이싱 할 때 가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각이 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뜯기는 거예요. 근데 가위 방향을 제가 이렇게 손만 이렇게 잡아도 누워있기 때문에 그만큼 뜯기지 않고 부드럽게 머리를 잘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 가위는 편안하게 스트로크 컷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다면 지금 제가 사이드에 쓸 가위는 이제 요 드라이드 커트 가위를 하나는 짧은 게 있고 하나 또 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긴 거와 짧은 거의 차이점은 긴 게 날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거는 날을 조금밖에 사용 못 하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모발이 길 때는 긴 가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모발이 너무 짧을 때 긴 가위를 사용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위는 본인이 좀 많이 쓰는 선호하는 좀 길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짧은 가위가 좋다 긴 가위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하나 또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검연 가위가 있고 그리고 일반형 가위들이 있어요. 이 검연 가위들이 훨씬 더 좀 가벼워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일반형 가위들이 훨씬 더 무겁고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절삭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드라이 커트 가위예요. 스트로크 커트 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가위를 사용해서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가위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요? 얘를 저를 따라 하더라도 분명히 따라한다고 했는데 막상 막 뜯기고 안 돼요. 이 가위를 사용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세를 바꾸세요. 자세를 어떻게? 아이고. 자세를 똑바로 쓰지 말고요. 살짝 우측으로 쓰세요. 모발을 잡아놓고. 그래야지 팔이 이 손이 사선이 잘 됩니다. 근데 몸은 가만히 계시고 손만 꺾으려고 하니까 가위를 닫아도 가위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근데 몸을 이동해 주시면 가위도 편안하게 꺾이고 손도 편안하게 꺾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식을 따라서 하시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좀 가위가 되게 날카로운 가위, 산지 얼마 안 된 가위를 사용할 때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위는 그냥 편안하게 잘라도 부드럽게 잘리게 나오는 가위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가위를 사용하시면서 이 방식으로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하나 제가 다른 가위로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얘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커트할 때 썼던 하나비에서 나오는 멀티 가위입니다. 얘는 이제 커트할 때 쓰시고 질감 처리할 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위예요. 보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휘어졌죠. 자, 그럼 보시면 얘도 수평으로 머리를 떠서 그냥 이렇게 사선대고 잘랐을 때 살짝 부드럽게 잘리지 않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가위가 시작해서 닫힐 때 여기서 끝나요. 이 위치에서. 그럼 모발은 그대로 이렇게 있다면은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자르면서 이 왼손이 도망가 주는 거예요. 다 잘리지 않게끔. 그래서 마지막에 자를 때 가위와 모발이 평행해질 수 있게끔 모발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자, 가위를 집어넣고 자르면서 도망가요. 자, 다시 가위를 집어넣고 자르면서 편안하게 도망가 줍니다. 모발을 잡고 가위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가위를 사선인 상태에서 엄지만 움직이면서 왼손이 도망가주고, 다시 와주고, 도망가주고, 다시 와주고, 도망가주고.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편안하게 이 슬라이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는 수평 베이스보다는 수직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빗질 하고 가위 넣고 빠져주고 뭉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앞머리도 뒤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할 거예요. 이때는 항상 섹션을 뒤로 U라인 섹션으로 잡아서 머리를 떠준 다음에, 자, 뒤로 가게끔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가위를 대고 자르면서 뒤쪽으로 다시 떠서 자르면서 뒤쪽으로 다시 떠서 뒤쪽으로 다시 떠서 뒤쪽으로. 그래서 뭉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뒤로 넘어가면서 긴 머리카락은 안 잘렸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그래서 짧은 머리카락을 감싸기 때문에 이 지저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잘라놓고 얘를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스타일링 해버리면은 이 짧은 머리카락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질감 처리할 때 이렇게 방향을 넣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막 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스타일링 했을 때 얼마나 깔끔하게 보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고 또 양쪽을 잘라야 되다 보니까 서로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잡고 잘랐다면 반대편은 이렇게 느껴서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커트 끝나고 이제 드라이까지 마무리가 다 됐다면요, 특히 이 원랭스 스타일 선이 있는 커트는 꼭 해야 될 게 라인 작업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때 라인 작업할 때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개를 숙여서 네이프 쪽에서 튀어나오는 모발들을 눌러서 전부 다 깔끔하게 제거를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숙여주시면 귀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 귀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거울을 보시면서 좌우를 이렇게 움직여서 볼 때 유일하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잘라도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게 되시면 밑에 있는 머리를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한번 제거하시고, 그다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왼쪽을 제가 틴닝을 사용해서 질감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제 슬라이싱 가위를 사용해서 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트가 질감 처리했다고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감 처리라는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제 뭉쳐 보이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제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먼저 그 아래쪽에서 지금 이렇게 뭉치는 현상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거할 때 바깥에서 슬라이싱으로 다 얘를 빼내게 되면 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제가 잡는 모양을 잘 보세요. 머리를 먼저 겉에 있는 머리를 빗질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머리를 꺼내준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고 바로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빗을 잡고 이 부분을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내려놨을 때 안쪽에 있는 머리가 잘리게 돼요. 자, 겉에 있는 머리를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빗질을 해서 머리를 얘를 꺼내서 잡았죠. 잡아놓고 손을 이렇게 틀면은 아래에 있는 머리가 옆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머리 끝을 잘라주시면 겉에는 멀쩡하고 안쪽에 있는 머리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감 드라이까지 다 하고 뭉쳐 보이는 부위가 보인다면은 그 부분을 위에서 잡아서 틀어서 가위를 사용해서 그대로 옆에서 잘라주시면 그 부위를, 그러니까 손으로 얘를 걷어내고 잡아서 끄집어내서 질감을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그러니까 머리를 옆으로 밀고 꺼내서 돌려서 부드럽게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뭉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으로 떠서 잡고 틀어서 그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감체를 하면은 묻는 분들이 있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질감을 처리하면서 왼쪽 편은 또 어떻게 질감 처리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오른쪽 왼쪽의 질감 처리 개념이 아니에요. 모발을 잡아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준다는 개념이지, 오른쪽을 자르고 왼쪽을 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방식이 아니라 또 샵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요, 보통 포인트도 많이 써요. 뒷포인트. 모발을 잡아서 뭉친 부위를 그대로 잡아놓고 이 결에 맞춰서 깊숙하게 질감을 넣는 거죠. 이때 뒷포인트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잡아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뭉친 부분을 보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얘를 이게 틀거나 각도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뒷포인트를 넣으실 때는 각도를 좀 그대로 최대한 낮춰서 넣는 게 훨씬 더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뭉친 부분들을 와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